통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데보다 확실히 아파트 화장실이 넓으니까 그러면은 이 공간을 거실로 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뺄 것 같아요. 아니, 거실이 너무 좁아.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 혼자 산지 7년째 된 30대 마케터 우재현입니다. 7년 하셨으면은 그렇게 짧게 하신 게 아니네요, 자취를. 그렇죠. 제가 30대 되기 전에 목표가 자취였어서 첫 직장 구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자취에 그래,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일단은 마케터. 아, 저 책이 저기 있구나. 마케팅 불변의 법칙. 네네. 저거는 조금 설정 아닙니까? 아, 설정 아니에요. 제가 마케팅을 사실 한 지는 한 1, 2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공부하면서 일하는 단계입니다. 혹시 그전에는 어떤 직군을 하셨나요? 무인 스터디 카페를 네. 운영을 하는 IT 기반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일하다가 거기서 마케터가 아니셨었군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영업 관리 같은 개념이었고, 그리고 또 규모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네네. 약간 자영업자처럼 일하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약간 제너럴리스트 같은 느낌? 저의 뭔가 편협한 선입견 중에 하나지만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이 영어 단어를 되게 잘 써요. 뭔지 아시죠, 근데?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지축이라는 곳입니다. 왜 이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원래는 제가 일산 쪽에 살다가 한 3, 4년 전부터 일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덕양구 쪽 지축 삼송에 이제 이사를 많이 왔어요. 바로 전 정거장인 삼송에서는 스타필드, 그리고 그 전 정거장 원흥에는 이케아. 그래서 이제 네네. 이케아 뭐 스타필드 생기면서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이 동네의 존재를 그때 알게 됐었고, 그때 당시 코로나가 터지고 오프라인 사업이었는데 직결타를 맞으면서 회사를 좀 이직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여기가 이제 바로 다음 역이 구파발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다음 역이 네네. 서울이라서 최대한 접근성 있는 곳을 찾다가 이제 행복주택에 든 거죠. 아, 행복주택이구나. 네네네. 그러면은 이 동네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아쉽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워요. 약속을 가더라도 1시간 내외로 서울의 중심지를 다 갈 수 있죠. 강남과 그쪽도 좀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지하철역으로. 아, 그래요? 네네. 직장도 강남역이라서 네, 한 45분? 그 정도면 가요.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여전히 버스나 이런 게 없어서 배차 간격도 되게 길고, 그래서 지하철로만 사실 움직이고 있는 상황. 차가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아직은. 혹시 언제부터 여기 사셨습니까? 여기 산지 이제 3년 차예요. 이제 3년 차시군요. 그러면은 여기 동네의 그 변화를 다 보셨을 테니까. 그저 완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여기는 그 안에 있는 곳 중에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 행복주택은 조금 더 사회 청년들이 어떻게 설명드려요? 너무 무슨 면접 답변처럼. 아니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하신 거지, 자취 이제 딱 처음 시작하시는 네네. 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맞아요.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금액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 월세가 65,000원입니다. 그니까요. 이게 네. 뒤에 0이 더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금액대거든요. 솔직하게 맞아요. 말씀드리면 맞아요, 이제는 와 근데 6만 원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관리비가 있긴 있나요? 있죠.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봄, 여름, 가을은 한 7만 5천 원? 8만 원 그 정도. 집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현관, 그리고 오른쪽에 화장실, 주방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침실, 저희가 베란다인 거죠?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재. 서재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있는 곳인데 용도로서는 아파트죠. 아파트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원룸 오피스텔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 베란다 맞아요. 베란다 좋아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쟁률이 조금 세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세고, 여기도 지인분이랑 같이 넣었는데 저만 되고 그 지인분은 떨어졌는데, 그때 경쟁률이 33대 1. 33대 1? 네. 근데 전 처음 넣은 건데 그냥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요? 거기서도 가산점이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랜덤 뽑기입니까? 처음에는 가산점이 있어서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돌리는 그런 형식이에요. 거의 랜덤이죠, 사실. 거의 랜덤이군요. 그러면 일단 여기가 현관? 행복주택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수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신발장인데 요걸 제가 옷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 이게 원래는 신발장이에요. 그럼 얘 신발장 사신 거예요? 산 거예요. 보통은 말씀하신 신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복주택 저도 입주하기 전에 유튜브 같은 거 좀 찾아보잖아요. 네네. 근데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옷장으로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써야겠다 해서 오자마자 이제 여기를 옷장으로 채우고 이제 신발장을 따로 샀죠. 하긴 생각해보니까 여기 처음 이제 들어오시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두세 번째 쓰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좀 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 얘를 하나 따로 사야 되는 그죠? 건가요? 뭐 신발이 많으신 분들은 네. 사야겠죠? 좀 열어볼까요? 네. 짠. 맞네요. 많습니다. 이제 이쪽이 화장실인데 근데 여기가 그것도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새 거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게 신축이냐 아니냐가 엄청 차이가 심한데 왔을 때 새 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러면은 2년에 한 번 뭐 연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네. 재계약해가지고 2년씩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그 금액으로 들어왔다? 나는 6년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결혼하지 않은 이상은 나갈 이유가 없죠. 제가 이게 여쭤본 게 사실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계약을 했을까가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비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이제 예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비가 진짜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1, 2년 뭐 기본 기다리는 거고. 그렇구나. 여기가 평수 대비 화장실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 5평. 전용이 딱 5평이고. 이 샤워부스 공간이 보통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반적인 주택이나 이런 데보다 확실히 아파트 화장실이 넓으니까 행복주택의 장점 중 하나? 그러면은 이 공간을 거실로 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뺄 것 같아요. 왜 거실이 너무 좁아. 분명히 방금은 화장실이 넓은 게 좋다고 하셨는데. 쉬는 건 잠깐이니까. 네네네. 근데 생활하는 거는 이제 좀 길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화장실에 손 씻으러 왔는데 이게 아예 오픈형이더라고요. 이게 고장나가지고 닫히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그냥 오픈형으로 냅뒀습니다.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런 게 고장나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아마 관리소에 연락하면 될 거예요.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런 게 주기적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뿌려주고 가시고. 아파트 같은 진짜 느낌이네요. 아파트. 맞아요. 네. 1인 가구를 위해 지어진 아파트 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군요. 화장실에서 조금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에서 이런 귀여운 아이템. 치약자개인데. 치약자개죠?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청첩장 이렇게 받으러 갈 때 청첩장을 받기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런 치약자개 같은 거 선물하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치약 짜는 거 같다가도 막 싸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저렴하고 또 네. 생각보다 예쁘지 않나요? 오, 네네. 네네. 선물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네네. 나와주시면요. 여기가 주방. 제가 요리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조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공간이긴 빈도가? 합니다. 네네, 빈도로 봤을 때. 요리를 안 해 드시고 대부분을 밖에서 드신다거나 그런 그죠. 거죠. 닭가슴살이나 간장 계란밥 이 정도. 7년을 하셨다고 해서 뭐가 그게 막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군요. 그렇지 않죠. 이건 포스터인데 네. 설거지할 때나 요리할 때 약간 로망이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게 좀 로망인데 네. 여기는 그냥 꽉 막혀 있으니 푸르른 걸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붙여놓으시. 그래서 붙였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냉장고입니다. 오, 그냥 이게 냉동. 2023년에 도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를 표본으로 만들어갖고 한 그죠. 느낌이네요. 그만큼 이게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뜻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정말 간편식으로는 최고니까 다 데펴 먹으면 끝이에요. 대표 먹으면 끝인 건데 네. 맛도 있고 맛도 있고. 내가 요리 여기 벌리는 거 웬만한 것보다 맛있고. 그죠. 재밌군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장실도 제가 요새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서 건강식만 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면은 사실은 요리를 안 하시니까 그래도 좀 충분하다의 느낌이겠네요. 근데 저는 계속 작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그래요? 뭐 닭가슴살이나 냉동식품 넣을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 냉장고가 한 이 정도 됐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여기는 이제 서재. 네, 그죠. 제가 자율출퇴근 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택할 일이 좀 많아지고 데스크테리어라고 요새 하잖아요.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예쁘게 꾸미는 거. 제 취향에 맞게 꾸며봤고요. 식사도 여기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식사는 제가
이 테이블을 꺼내고 그냥 네. 바닥에서 아, 먹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일하는 공간에서는 먹기가 좀 그래서 카메라나 식물 같은 것들 좀 많이 있고 근데 되게 엄청 뭐를 많이 붙여놓으셨네요. 벽 꾸미기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포스터만 붙여놓기 좀 허전해서 네. 어떻게 좀 집을 꾸밀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미니멀은 또 아니고 근데 제가 또 빈티지 컨셉을 또 좋아해서 그럼 맥시멀 빈티지로 가자 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막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죠. 그 컨셉을 정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군요. 네네. 보통은 뭐 엽서 같은 거 많이 부착하시는데 네. 저는 책의 재질이 좀 좋더라고요. 여행 에세이를 제가 뜯어서 붙인 거예요, 다. 그 빳빳함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엽서보다도 더 잘 붙고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식물들은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에는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니까 식물을 하나 둘씩 데리고 왔는데 반려식물이라고 하죠. 그죠. 사실 많이 죽이기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좀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애용템인데 이게 수분 측정기거든요. 오. 보통 이거 물 언제 주지? 이런 생각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꽂고 누르면 초록색이거든요. 네. 그럼 수분이 충분하다. 근데 파랑색은 수분이 많다. 아. 빨간색은 나 물 없어. 빨리 물 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누르면은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한 번씩 꽂아줍니다. 제가. 저렇게 해서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근데 여기 의자가 여러 개를 두셨네요. 친구들 오면은 좀 안 치게 하려고 너무 좁으니까 네네. 그래서 의자를 좀 늘리긴 했는데 사실 많이 오진 않습니다. 거의 안 와요. 그래요? 네네. 왜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이미 결혼을 해서. 여기가 이제 세미 옷장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맞아요.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네,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그 저랑 친한 동생이 목공 사장님이셔서 네. 같이 좀 만드는 행거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뭔가 제 공간을 제가 만든 걸로 채운다라는 게 이런 거 하면 나의 눈높이, 키, 내가 어디쯤에 걸었을 때 제일 손이 편한가 이런 걸 다 재서 만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딱 이 본능적으로. 사이즈 재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일 테니까. 제가 가장 많이 입는 옷이나 좀 가벼운 옷들 여기다 놓고 가방 같은 것들, 네. 헤드셋, 모자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좀.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은 저는 서재 다음에 바로 침실일 줄 알았는데 침실 옆에 뭐가 또 있어요? 뭐가 또 되게 많죠. 앉는 테이블은 아닌가 봐요? 네. 원래는 사실 밥을 여기서 먹으려고 네. 식사 테이블용으로 사긴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자꾸 물건이 늘어나서 자리가 침범됐죠. 그 예전에 자취하실 때는 어떤 집의 형태에서 사셨습니까? 오피스텔이었고 지금 평소에 한 2배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넓었었는데 그래서 가구들 다 이제 팔고 새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꾸미기 시작했죠. 늘리는 건 쉬워도 네. 줄이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원룸 오피스텔에서 시작한 다음에 안 된 투룸이 필요하구만 해서 이제 빌라로 갔다가 맞아요. 사실 그 수순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반대로 이제 하신 거니까 그래서 조금 답답해요. 뭔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밥 먹고 일하고 앉아있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침대로 바로 가게 되고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5평 원룸에 사는 자취생들의 공통적인 생각. 행복주택 지으면 한 몇 평 정도면은 그래도 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최소 7, 8평? 그럼 여기서 어떤 공간이 늘어나면은 대부분의 분들도 만족해 하실까요? 사실 화장실 좀 작아져도 괜찮을 것 같고 발코니도 사실 좀 작아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도?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창밖도 많이 보고 네. 하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축소시키고 네. 이 거실 공간을 좀 넓게 여기를 네네. 뭐 이런 데 사실 수납 공간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침실? 이것도 들어올 때 사신 건가요? 네,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전집에서는 서랍형 프레임을 썼었거든요. 서랍형 프레임은 정해진 사이즈만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좁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철제 프레임을 사면은 밑에 그냥 쑥쑥 넣을 수 이렇게 있겠구나. 넣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밀크박스를 놓고 뭐 잠옷이나 진짜 막 네네. 입는 옷들, 양말, 네. 속옷 뭐 이런 거를 사실 여기다 놓고 이불 같은 것도 밑에 자세히 저쪽 보면은 안쪽에. 네, 안쪽에 네네네.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수납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철제가 정답이군요. 철제가 정답이에요. 진짜로 강추합니다. 이거는. 흔들리거나 이런 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튼튼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가볼까요? 여기가 이게 세탁기랑 이제 이런 거 놓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거 다 사야 되죠? 사야 돼요. 세탁기 사야 돼요. 진짜 딱 빈 프레임만 이제 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 뒤에 자연이 진짜 좋다. 여기 고라니도 뛰어다녀요.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가장 네. 좋았던 거는 진짜 맑은 공기. 음... 다르더라고요.
서울이랑 진짜 가깝거든요. 걸어서 갈 수 있는 신도시예요. 근데 그만큼 가까운 곳인데도 이렇게 좋구나. 촬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근데 이것도 거의 아까 질문에 답이 나온 것 같아서 뭐였냐면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이 집을 선택할 거냐였거든요. 물론이죠. 이 비용은 진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관리비 플러스 집세 하면은 15만 원 내외? 그 정도니까. 근데 보통 사실 이런 집에 살려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5, 60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윤매님에게 혼자 산다는 것이란? 소확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취가 뭐 사실 되게 별거 없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소소한데 행복하죠, 진짜. 혼자만의 이 시간과 특별하진 않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행복주택이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주택. 완벽하군요. 좋은 마무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